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엄마의 뒤늦은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신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딸 서윤이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서윤이는 저희 막내딸입니다. 위로 언니 혜진이와 오빠 민수가 있죠.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민수는 사업을 해서 제법 성공했고요. 저는 그 두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늘 혜진이와 민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는 달랐습니다. 서윤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그저 그랬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대학도 지방에 있는 평범한 곳을 나왔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38인데 말이죠. 저는 솔직히 서윤이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해했습니다. 왜 언니나 오빠처럼 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 하고요.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혜진이와 민수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혜진이 회사는 어떤지, 민수 사업은 잘 되는지 물어보고 그 아이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서윤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저는 대충 듣고 넘어갔습니다. 그 아이 회사 이야기는 별로 재미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제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어지럽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병원 가보라는 말은 했지만 강하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증상은 조금씩 심해졌습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남편 밥을 챙기고 손주들이 오면 돌봐주었습니다. 혜진이가 아이 둘을 맡기고 갔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요. 저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일하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은 반찬으로 대충요. 혜진이가 왔으면 특별한 걸 준비했을 텐데 서윤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나이 들면 다 그래. 서윤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저랑 같이 가요. 저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내가 뭐하러 따라와. 그리고 밥이나 먹어. 서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 하고요.
밥을 다 먹고 서윤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제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체중도 줄었습니다. 옷이 헐렁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지만 저는 다이어트가 된 것 같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나쁜 소식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셨어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바쁜데 신경 쓰지 말고. 서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저는 거슬렸습니다. 걱정하는 건 고마운데 왜 자꾸 귀찮게 하나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를 갔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오늘 뭐하러 왔어? 서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서윤이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만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런데 서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안 가시면 저 여기서 안 갈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늘 순한 양 같던 서윤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니.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윤이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반 병원도 아니고 왜 응급실이냐고 물었지만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 검사, 엑스레이, 그 외에도 많은 검사들을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옆에서 서윤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췌장? 그 단어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주변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심각한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치료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옆에 있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살린 거라는 걸요.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서윤이는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고 혜진이와 민수에게도 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저 가까이에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왜 이제야 병원에 왔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모시고 왔어요. 남편은 서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이와 민수도 왔습니다. 두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진작 병원에 안 가셨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요. 하지만 가장 미안한 사람은 서윤이었습니다. 늘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CT, MRI, 조직 검사까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더 끔찍했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쩌나 수술을 해야 하나, 항암 치료를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윤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오는 거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와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제대로 본 적이 없구나. 정말로 본 적이 없구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염이었습니다. 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으면 괴사가 와서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빨리 데려오셔서 다행이라고. 저는 서윤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절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동안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서윤이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저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왜 그래? 회사 다녀야지. 서윤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혜진이와 민수는 가끔 들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살기 바쁘니까요.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습니다. 매일 와서 제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 진료에 같이 갔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니? 서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몰라주셔도 저는 엄마를 사랑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늘 내 언니와 오빠만 생각하고 너는 소홀히 했어. 정말 미안해. 서윤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아주시잖아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제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서윤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세심한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아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잘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서윤이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겁니다. 이 글을 쓸 수도 없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요즘 저는 서윤이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아이의 하루를, 고민을, 꿈을 듣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서윤이는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책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겠다고요. 혜진이와 민수에게도 말했습니다.
너희 동생 좀 잘해줘라. 그 아이가 엄마를 살렸다. 두 아이는 미안해했습니다. 자기들도 서윤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서윤이를 먼저 챙깁니다. 서윤이는 어색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며칠 전 서윤이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전보다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축하한다고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했습니다. 화려한 것, 성공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진짜였습니다. 서윤이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는 봅니다. 제대로 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어서요. 마지막에 나올 이 깨달음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늘 무시했던 사람이 있나요? 눈에 띄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한번 제대로 봐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그랬듯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